구독, 좋아요. 지금부터는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석방될 수도 있는 것인지 그 관련 내용들 내란 특검의 무리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흥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구속 상태에서 계속 거부하다가 네. 결국에 조사 없이 그대로 기소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 지금 구치소에서 계속 조사를 불응하셨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내란 특검이 조사 없이 지금 기소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공소장을 제대로 쓸 수 있을지가 그게 좀 의문시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소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우선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예.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수사에 임하는 자세를 봤을 때 예. 필요한 조사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약간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의 상황이 특검이 사실상 낙인 찍기를 위해서 수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심지어 뭐냐면 구치소에 있는 소장 아니 인치를 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사실상 이제 전 대통령의 예우, 예. 그러니까 헌재를 통해서 파면이라는 어떤 징계를 받았지만 예. 아니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역사를 지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강제로 사람들의 인치라는 게 강제로 끌고 온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예. 예외적인 상황인데 그 예외적인 상황에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몸의 문제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그 불가피하다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 매사 이런 쪽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우스갯소리로 좋은 돌이 아니라 나쁜 돌이다, 나쁜 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계속 다그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번 소환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 경찰과 특검과는 수사 주체가 달라요. 그래서 당연히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하고 그걸 조율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은석 특검이 일방적으로 곧바로 체포영장을 쳤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게 기각당했죠. 기각이 당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한 2번 하다가 요번에 다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조은석이라는 사람은 조은석 특검이라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냐, 어떤 사람이냐 저도 이제 법 쪽에 좀 물어보니까 일을 막 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검이란 게 초반부터 시작된 게 정치적인 거잖아요. 예. 이 특검 자체가 제3자가 봤을 때 균형 있는 사람이 추천을 받은 게 아니라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라는 그 한쪽으로 확실히 경도된 예. 그쪽의 그룹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미 태생적으로 수사라는 게 객관적으로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의구심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과정 속에서 조은석 특검은 본인들을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개딸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강하게 하고 있다. 나를 임명해줬고 추천을 해준 사람한테 과잉 충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 드는 거죠. 예. 20일이라는 기간은 짧다고 하면 짧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 웬만큼 사람들로 하여금 특검이든 검찰이든 그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해서 기소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예. 특검이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20일을 딱 줄인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볼 때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입증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예. 하면 되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 지금 외환죄 유치라고 다 뭐 전국 방방에 막 소리 해놓고 예. 외환죄 유치라고 해놓고서 지금 외환죄 유치를 못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편법을 썼느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아예 외환죄 부분을 뺐습니다. 예. 근데 본인들이 여러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외환 유치죄 가지고 성립이 안 되니까 일반 이적죄라는 굉장히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올가매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급한 거죠. 왜냐하면 내란죄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그거만큼의 큰 어떤 범죄를 더 씌워가지고 기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자신 있다고 한다면 증거 다 나왔고 뭐 그런 게 있다면 해라 이거죠. 근데 얘네들 볼 때는 굉장히 속된 말로 똥줄이 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대통령을 인치를 통해 가지고
서울 고검을 특검 사무실로 데려와서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서울 구치소장 이 사람이 뭐가 잘못입니까? 당연히 아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인을 어떻게 강제로 인치를 합니까? 법을 지키고 있는 구치소장을 무슨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오히려 내란 특검이 직권남용으로 고발될 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물가로 이렇게 데려올 수는 있지만 말에 물을 먹이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다른 문제죠. 그리고 이 수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압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진술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고 예. 결국은 피의자의 어떤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해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묵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련의 상황에 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은 내가 특검 조사를 임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그건 온전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의 입장입니다. 그건 온전하게 그쪽의 몫인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진실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미지, 각인 효과를 여론을, 하는 거와 동시에 예. 또 하나는 본인들을 지지하는 개딸들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나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 도와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치소장이 도와주질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못한 거야. 이런 아니 식으로 그럼 명쾌하려고 하는 건가요? 구치소장을 뭐 감금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 예.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수사를 정확하게 하고 공정하게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뭔가 임하게끔 하기 위한 것보다는 아니고 예.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압박하고 뭔가 틀어막으려고 하고 뭔가 그런 식으로 하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 내란 특검의 무리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내란 특검이 지금 이틀째 드론사 네. 야 무슨 군부대를 이틀 동안 압수수색을 하는데 드론사는 또 기밀 사항이 굉장히 많은 그런 그럼요. 곳인데요. 아니 무인기 작전 그 루트까지 다 공개하고 뭐 몇 번을 침투했는지 어디로 침투했는지 그걸 다 공개하는가 하면요. 야 이거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건데 그 드론사에서 진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을 갖다가 한순간에 역적으로 지금 만들어버리고 간첩으로 만들어버리는 네. 그런 조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 김용대 사령관이 너무 억울하다. 나는 계엄하고는 상관없는데 도대체 이게 평양에다 무인기 보낸 건 당시에 다 기억하지 않냐. 네. 북한에서 우물풍선 계속 날아왔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 작전을 우리가 실시한 게 왜 계엄하고 연결되냐. 굉장히 억울하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본인을 간첩으로 올가매려고 하는데 예, 군의 정상적인 군의 활동 그게 왜 간첩입니까? 아니 저는 지금 뭐 일반 이적죄 하는데 예. 이적죄의 기준이 뭐냐면 상대 그러니까 우리의 군사적 이익을 해하거나 상대 군사적 이익을 올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드론이 갔어요. 북한이 좋아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 이득이 더해졌어요? 아유 북한에서 오히려 막 굉장히 반발하고 막 그 뭐 성명 나오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드론 작전을 해서 우리한테 피해되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답정너를 정해놓고 이거에 올가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인기를 했을 때 북한이 무인기를 가지고 청와대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때 이렇게 됐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용산에 대통령실 있을 때도 용산까지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도 비례 원칙에 따라서 그쪽에 보내면 우리는 뭐 2배로 갚아준다. 그게 군사 비례 원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끊임없이 평양이든 어디든 무인기를 보내는 게 통상적인 군의 활동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뭔가 이거를 계엄을 하기 위해서 했겠다. 이런 식으로 딱 올가매는 거잖아요. 답을 정해놓고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근데 이게 외환 유치죄가 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전제가 다 맞아야 돼요. 예. 첫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인기를 보냈다.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예. 아주 구체적으로. 두 번째, 그다음에 그 무인기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놀래서 전쟁을 막 준비해야 돼요. 예.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 그 전까지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의 김정은과 딱 이렇게 짬짬이로 해가지고 통모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평양이 난리가 났죠. 왜냐? 평양의 방공망이 깨진 겁니다. 뚫린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모든 요소가 논리 비약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환 유치죄는 그냥 뭐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하면서 침소봉대하다가 막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외환 유치죄로 하려다 보니까 힘든 거야. 예. 그러니까 심리적 압박을 통해 가지고 자꾸 이제 구치소장을 압박하면서 대통령을 조사를 받게 해서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뭔가 자백을 받고 싶어 하는 건데 그거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잖아요. 검찰 출신, 검사 출신이에요. 네, 그렇죠.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래서 네. 결국은 뭐냐면 일반 이적죄인데 예, 이적이 이적죄입니다. 뭡니까? 적을 이롭게 하는 이롭게. 겁니다. 근데 누가 이로워요? 아니, 이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오히려 안보에 이루었어. 네. 근데 어떻게 이게 이적죄예요? 저는 이제 예. 어제 김병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저기 계엄과 탄핵 사이에 김병주 그 사성 장군이란 사람이 예. 얼마나 그 저희 사령관 만나가지고 유튜브 찍으면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거를 이끌어 왔잖아요. 그 진술을. 근데 이 사람이 또 어제 발표를 하면서 군에서 뭐 하니까 뭐 백령도 해가지고 그게 막 그 소위 말해서 아니 지도를 유출해 버렸어요. 침투 지도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적입니다. 예, 그게 이적입니다. 아니 북한이 예.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는 백령도에서 떠가지고 그쪽으로 쫙 줄을 이으니까 평양으로 와가지고 뭐 15 그쪽으로 와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예. 아니 이거를 동네 방네 북한 알기 쉽게 표도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100번 양보하더라도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검의 조사도 저는 마땅치 않은데 특검 예. 해보라고 하십시오.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외환 유치죄로 얼감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일반 이적죄도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근데 억지 춘향으로 막 해서 갈 겁니다. 기소는 하겠죠. 예. 결국은 무죄가 나오겠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은 특검이 수사를 하고 뭔가 기소하고 뭐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를 하면 이게 다 그런 것이냐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택도 없는 이른바 제보자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제 기자회견까지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군 역량 그리고 북한 김정은이 볼 때 김정은이 볼 때 너무 흐뭇할 것 같아. 우리가 노력도 안 했는데 막 기밀을 다 알려줘. 와 이제 동물에 거기다가 이제 뭐 방어탑 세우라고 이러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심지어 통일부 장관은 주적도 아니라고 하고 그 예전에 MB 정부 때 여러 가지 한 거 북한이 그런 건 내재적 접근으로 그쪽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정부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신난 거예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우리한테 무인기 관련해서 투입 경로 그런 거 다 알려주고 심지어 통일부 장관이라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가 잘못했고 북한은 주적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그렇게 한 거는 다 이명박 정부 때 강경한 정책 때문이고 제가 볼 때 김정은 요즘 잠을 잘 못 잘 것 같습니다. 너무 신나가지고. 신나서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무인기를 지시했다. 그렇다면 무인기가 출동하는 시간 그걸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10월, 11월, 12월에 했을 때 12월 3일을 기점으로 했을 때 점점 많아져야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발을 하게끔 만들어야 그렇죠. 되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가능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막말로 무인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은 한미 동맹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예. 북한과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미국의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한미 동맹이 가장 공고한 시기잖아요. 예. 그렇다면 걔네들이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리고 김정은 그러니까 오물풍선 보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비대칭 전력을 쓴 거예요. 오물풍선 부리고 보내고 우리는 대북 전단, 예. 대북 방송, 무인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해도 괜찮고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비례적으로 한 부분은 이거는 잘못된 행위고 그거는 이적행위다. 네. 그거는 외환죄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을 돕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김정은을 흐뭇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차분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외환죄까지 계속 더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 본인들이 자신 있으면 처음부터 구속영장 청구할 때 외환죄 관련해서 넣었어야 되잖아. 근데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인신을 구속해 놓고 그다음에 계속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무너졌을 때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백을 하게끔 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지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립무원이잖아요. 그런 상태의 심리전을 되게 노리고 있다. 그야말로 그 틈을 벌리려고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외환 유치죄로 올가매면서 그 당시에 있던 군 수뇌부 또한 한꺼번에 처리하고 본인들한테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김정은이 볼 때도 볼 때 참 우스운 군 수뇌부로 바꾸려고 하는 제가 볼 때 진짜 장기적인 어떤 플랜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아니 진짜 통일부 장관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 너무 황당하게 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았다고 해서 아니 어떻게 북한이 주적이 아니면 북한이 그렇게 된 건 우리 정부 탓이다. 저는 진짜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 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